이런 가운데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올해 카카오 택시 측이 카풀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런 얘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고사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네. 그 카카오 택시 측이 콜비 1,000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인데요. 네. 사실 그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카카오 측이 추진하는 것이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그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차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카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2월 국내 카풀 운영업체 중 한 곳인 럭시를 250억 원에 인수해 준비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 카카오 택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카카오 측은 현행법상 유료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카카오보다 앞서 카풀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가 그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겁니까? 네, 카풀 서비스 모바일 1위 앱인 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시간 선택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용자가 주말과 평일에 상관없이 일주일 중 자신이 원하는 닷새 그리고 원하는 출퇴근 시간 4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유상 카풀이 가능한데요. 이 출퇴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좀 더 폭넓게 가져가면서 이용자의 사정에 맞게 카풀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그러자 택시업계는 플러스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예. 카풀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365일 운영될 수 있어서 사실상 전일대로 확대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유상운송 알선 행위가 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게 되면 택시업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황윤표 기자.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이 되면 택시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데 사실 운행 중인 택시가 부족한 게 항상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택시업계 입장에서 이런 카풀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래서 크게 승객을 그렇게 뺏기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카카오 택시 앱과 비슷한 것처럼 혁신적이고 또 인기 많은 그런 카풀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택시업계 입장에선 약간의 고객이라도 뺏길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대가 지금 넘는 승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용차들을 영업시장에 풀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이 최우선인 공공재 성격의 우리 택시 같은 여객 운송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관리라든지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게 되버립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은 정말 일반 서민이라든지 학생, 고령자 이런 분들 교통약자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택시 요금만 인상됐다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승객들한테는 이제 팽배해져 가지고요. 택시를 좀 외면하게 될 카카오 택시의 유료화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대응도 문제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구호 중에 하나가 규제 혁신 그리고 혁신 성장이죠. 네. 새로운 사업 모델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막상 카카오 택시 유료화 문제와 같이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또한 택시업계 눈치를 보면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갈등을 무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풀 서비스인 플러스가 관련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동이 걸렸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도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매번 쉬운 결정을 내리는데 그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서비스가 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카카오의 어떤 가격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걸렸기 때문에 가격 정책 그리고 소비자들과 어떤 기사들을 끌어당겨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 자체가 잘 안 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재 성격의 택시 서비스 질 높이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황 기자. 네.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가 규제만 하기보다는 그 이용자 편의를 중심에 둔 지원 방안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예. 그동안 카카오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예.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든 비용과 그동안의 운영비를 생각하면 이제 카카오 측이 계속해서 적자를 이제 본 겁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만하고 지갑을 열 만한 그런 유료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정부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앞으로 이러와 비슷한 어떤 그런 생활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이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를 고민 중인 다른 기업, 특히 이 벤처나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유료화 모델을 내놓아도 정부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막자 이런 식의 규제보다는 뭐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좀 풀어줄 만한 것들은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걸 확 풀어주고 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도 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